안녕하십니까. 철쌤의 슬기로운 글읽기를 진행할 신철수입니다. 지난 강의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선생님이 국어쌤이라고 했더니 그 반응들이 뜨거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의 반응들을 보면서 내가 글읽기에 좋은 팁들을 전해줬구나 하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철쌤은 좋은 팁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글읽기의 고수가 되고 싶고 국어 성적을 갖다가 올리고 싶어하는 두 학생이 저와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글읽기의 고수가 되고 싶은 강윤우입니다. 철수교의 광신도 김희준입니다. 쌤 말씀대로 친절하게 설명하는 글이니까 이해되겠지 하고 글을 읽었어요. 그런데도 이해가 잘 안 되던데요. 예,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그 이유를 알아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를 보시죠. 친절하시다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예, 친절하게 설명한 글이라도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윤우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주위에서 어휘력 하잖아요. 그래서 어휘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휘력 부족이라. 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어휘력 부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해요? 어휘의 뜻을 많이 알아두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일단 그래야겠죠.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준이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죠? 동의미와 문맥적 의미를 잘 파악하는 거 아닌가요? 잘 기억하고 있네요. 소리는 같은데 뜻은 다른 동음이에요 말이야. 철수쌤에게 훈련받은 것 중 하나가 동의미어 중에 한 의미로 글을 읽는 거였어.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좋은 예가 여기 있네요. 법규칙을 해석하여 적용하는 과정은 논리적 작동의 수행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요. 나도 모릅니다. 법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데 윤우와 이 철수쌤은 읽는 게 좀 다른 점이 하나 있을 겁니다. 먼저 이 수행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 생각하는 게 다를 겁니다. 수행이요? 뭘 생각해야 하는 거죠? 난 철수쌤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어. 쌤, 수행의 동의미어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요. 수행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의미로 쓰이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세 가지 의미로 주로 쓰입니다. 사전을 볼까요? 예, 사전을 보면 동의미어는 이렇게 위첨자로 1, 2, 3, 4, 5라고 표시해 놓습니다. 지금 이 수행의 경우는요, 5가지의 동의미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일상생활에서 요 4번째, 5번째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1, 2, 3, 요 3가지 그 수행은요, 꼭 외워놔야 되죠. 그리고 나서 글을 읽을 때 그것이 이 글에서 어떤 뜻으로 사용됐는지를 갖다가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뜻으로 사용됐을까요? 윤우가 한번 말해볼래요? 모르겠어요. 한자가 다르니 분명 뜻이 다를 텐데 제가 한자를 잘 몰라서요. 이준이도 그래요? 저도 한자를 잘 모르긴 하는데 수행이 사용되는 사례는 알고 있어요. 예, 그 방법도 내가 가르쳐 줬죠. 그러면 이 수행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된 사례를 한번 말해봐요. 수행평가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때 수행은 과제나 목표를 위해 어떤 일을 한다는 뜻이 아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례를 말해볼래요? 스님이 수행을 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때의 수행은 정신을 갈고 닦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오호, 맞아요. 또 다른 사례를 말해보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수행 비서라는 뜻의 수행이 있잖아요. 따라가다는 뜻 같은데. 맞습니다. 이렇게 수행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이 글에 쓰인 수행은 어떤 것일까요? 두 번째 수행이 쓰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동의미어의 뜻들을 갖다가 알아놨다가 글에 적용해보는 훈련을 많이 해야 글 읽기를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글을 읽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준이는 훈련을 잘하고 있죠?
쌤 말씀대로 한자를 쓰지는 못하더라도 음과 뜻은 외워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까 문맥적 의미도 알아둬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문학 작품을 읽을 때나 신경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 또한 오해입니다. 이런 글에서도 문맥적 의미를 갖다가 고려하면서 읽어야 해요. 마침 여기 좋은 사례가 있네요. 여기 이 작동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움직인다는 뜻 아닌가요? 예,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경우에 많이 쓰이나요? 글쎄요, 저는 어휘의 의미를 알아둘 때 그런 것까지는 신경 쓰진 않아요. 쌤 말씀하시니까 떠오른 건데 작동은 기 같은 것이 움직이는 걸 말할 때 쓰는 게 아닌가요?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논리적 작동의 수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계에 관한 내용인가요? 그렇네요. 아하,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어휘가 어색하게 사용된다는 느낌을 받은 것이구나. 그럼 이 글에서는 어휘를 잘못 사용한 것이겠네요. 그럴 리가 없어. 국어짐에 나오는 글은 이상적인 글이라고 했잖아. 그렇죠, 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작동을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문맥적 의미로 생각해야겠네요. 작동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며 읽어야 한다고? 네, 맞아요. 어색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동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썼다면 뭔가 특별한 문맥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의미가 뭐죠? 나도 몰라요. 쌤, 또 모르신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얘는 문맥적 의미라 했잖아. 그럼 뒷부분을 더 읽어서 문맥을 파악해야지. 예, 그렇습니다. 이 철쌤은 이 다음 내용들을 읽으면서 그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려고 할 겁니다. 그것이 아마 이 철쌤이 윤우와 글 읽기의 다른 점일 겁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을 보시죠. 통상 법적 3단 논법이라고 부르는 이 논리적 작동의 수행. 법적 3단 논법? 법적 3단 논법과 논리적 작동의 수행이 같은 의미군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 A라는 B라고 하면 A가 B의 사례이거나 A와 B가 같다는 것을 말하거든. 아하, 그러네. 그럼 넌 작동의 문맥적 의미가 뭔지 알겠네. 아니, 법적 3단 논법이라는 또 다른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 아마 쌤도 모르실걸? 그렇죠, 쌤. 네, 맞습니다. 다음 내용을 볼까요? 법 적용을 두 가지 전제로부터 연역되는 자명한 추론으로 간주한다. 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넌 알겠어? 뭔가 알 거는 같은데 너와 마찬가지로 잘 모르겠네. 그런데 쌤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읽고 문맥을 파악해야 한다면 연역법에 대해 내가 모르는 게 있는지 알아볼 것 같아. 그래야겠죠, 쌤? 맞아요. 이 철쌤도 이 논리적 작동의 수행이라든지 법적 3단 논법이라든지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논리적 작동의 수행은 법 적용을 두 가지 전제로부터 연역되는 자명한 추론으로 간주한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 두 가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됐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요? 1학년 수준에 좀 미달되는 것 같은데요? 뭐라고요? 이준이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죠? 예, 저 또한 미달이라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저는 연역법에 대해 조사해서 외워둘 겁니다. 그렇게 공부할 겁니다. 왜? 연역법은 전제로부터 결론을 추론하는 거 아니야? 그건 나도 알지. 그런데 알아야 할 뭔가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쌤 말하시잖아. 네, 맞습니다. 연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꼭 알고 있어야 될 개념입니다. 국어 선생님들은 그 이상을 설명해 주지 않아요. 국어 선생님들의 친절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연역법의 그 뭔가는 무엇일까요? 이 연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준이가 그 연역법의 사례를 한번 말해볼래요? 사람은 죽는다. 철수쌤은 사람이다. 따라서 철수쌤은 죽는다. 야, 어떻게 철수쌤이 사람이니? 신이야, 찰스 신. 찰렐루야. 예, 예를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죽는다, 철수쌤은 사람이다.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전제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철수쌤은 죽는다는요? 결론이라고 하죠. 예, 이 전제와 결론 사이에는 연역법은 남다른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이준이도 모르겠나 봐요.
그럼 제가 공부해야 하는 것이 그거겠네요. 전제와 결론 사이의 특성이요. 그래요. 인간은 죽는다. 옳아요. 철수쌤은 사람이다. 옳아요.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되죠? 철수쌤은 죽는다가 되죠. 그것 말고 다른 결론은 없어요? 아하, 알겠어요. 전제가 옳으면 결론은 무조건 결정되네요. 맞아요. 연역법에서 전제가 오르면 결론은 자동적으로 결정됩니다. 생각 하나 많아요. 그러니까 철수쌤은 죽지 않는다라든지 철수쌤은 똑똑하시다와 같은 결론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 자명하다라고 하는 말이 쓰인 겁니다. 이 말은 설명하거나 증명하지 않아도 명백한 것을 갖다가 뜻하는 말입니다. 이 철쌤은 이 말을 보면서 이 작동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했고요. 나아가서 논리적 작동의 수행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도 알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작동이 기계 같은 것이 움직이다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기계는 자동적으로 과정을 밟아가며 움직이잖아요. 연역법의 결론은 전제에 따라 자동적으로 나오고요. 결국 논리적 작동은 연역적으로 결론이 나온다는 의미로 쓰인 것이군요. 그럼 작동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법 적용이 기계처럼 자동적으로 된다는 뜻에서 쓰인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지 같은 것들은 작용하지 않고 기계처럼 움직인다는 뜻에서 작동이라고 하는 말을 쓴 거죠. 저는 연역법을 알고는 있었으나 전제와 결론 사이의 관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것도 고등학생 1학년이면 알고 있어야 하는 건가 봐요. 그래요.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그런 잘못을 범해요. 언젠가 수업 시간에 시장 조건이라고 하는 말을 가르쳤는데 그 말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게 뭐죠? 시장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걸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사고 파는 일정한 장소라는 뜻 아닌가요? 그거 말고 다른 뜻도 있는데. 교육시장, 자본시장과 같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는 추상적인 의미로도 쓰이죠. 잘 알고 있네요. 그렇다면 그때 그 핵심 원리가 뭐예요?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르고 있네요. 적은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올리는 거잖아요. 아하, 중학교 때 사회 시간에 배운 기억이 있어요. 그럼 시장 조건이 뭔 것 같아요?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시장 원리 같은 것은 고등학교 이전에 다 배운 것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출제생들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핵심 내용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읽을 수 있는 글을 못 읽는다는 얘기시죠? 그렇죠. 그런데 쌤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앞에서 말한 수행 있잖아요. 세 번째 뜻으로 쓰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논리적 작용을 따라서 실행하다고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한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동의어와 문맥적 의미를 동시에 생각하는 글읽기 아주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을 자꾸 말씀하셨는데 왜 그 정도까지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2, 3학년 거는 알아둘 필요가 없나요? 네, 고등학교 1학년은 국민공통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거의 같은 내용을 배웁니다. 그런데 2학년 때부터 교과를 선택하게 되어 있잖아요. 생각해봐요. 어떤 학생이 배운 교과가 있고 안 배운 교과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생각하지 않고 문제를 낸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배운 학생이 유리하겠죠. 아하, 그래서 2, 3학년 수준의 내용은 모든 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해 줘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출제할 때 한 선생님이 지문을 써오면 여러 선생님들이 돌려가면서 질문을 해요. 수준을 낮추자는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고등학교 선생님이 이해 못하는 글이라면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준을 갖다가 1학년 수준까지 낮추고 나면 그때 가서 문제를 출제하는 겁니다. 그 수준이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인 거네요. 말이 나온 김에 연역법에 대해서 좀 알아두도록 하죠. 연역법은 대전제와 소전제 그리고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죠. 대전제는 일반적인 법칙이나 원리이고 추론의 기초가 됩니다. 소전제가 이 대전제에 포함되기만 하면 결론은 자명하게 도출됩니다. 그럼 이를 바탕으로 다음 동영상을 볼까요? 어때요? 좀 이해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새삼스러워요.
쌤 말씀대로 동의어 문맥적 의미, 고등학교 1학년생이 알아둬야 할 개념 등을 염두에 두고 읽는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네, 훈련의 길은 어느 수준에 다다를 때까지 끝이 없습니다. 이 지금의 어려움을 갖다 이겨내야만 그 글읽기의 고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의 그 글읽기의 어려움을 갖다 해결해 줄 많은 팁들을 가지고 다시 이 자리에 오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봐요.